안녕하세요. 29살 한 청년입니다. 오늘은 아토피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원인 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는 항상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과 원인이 있는데요. 이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한다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그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토피도 당장의 상처와 간지러움증을 순간만 또는 일정 기간만 사라지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이 아토피가 재발하는 악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도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쉽게 접근을 조금 해보자면, 후천적으로 아토피를 앓고 계신 분들은 아토피가 걸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행동, 또는 그런 생활 습관. 이게 아토피의 원인들 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만 고쳐주면 나을 수 있나? 생각했을 때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아토피가 걸려버렸기 때문에 몸의 컨디션이나 외부의 여러 요소들도 같이 관여를 하게 돼버려서,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원인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선천적으로 아토피를 앓게 되신 분들은 원인을 찾는 게 보다 번거롭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원인이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들어보시고 찾아보신다면 분명히 찾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의학적인 근거가 바탕이 되진 않았지만 제가 17년 동안 직접 겪었고 완전히 낫기까지 많은 시간과 경험 그리고 정보들이 담긴 내용이니만큼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아토피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음식, 스트레스, 미세먼지,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제가 아토피가 걸리게 된 계기는 라면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하루에 한 번은 라면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저녁에도 라면을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1년, 2년 정도를 먹었더니 입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군데 한 군데 번져도 가고 위치가 바뀌어 가기도 하면서 아토피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토피가 자리를 잡게 되었었는데, 인체의 건강 또는 영양을 담당하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요소가 바로 음식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 살펴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습관입니다. 아토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식습관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또 반응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밀가루에 반응을 많이 합니다. 미국산 밀가루만 아토피에 안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냥 밀가루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요새는 밀가루 말고도 먹을 음식이 너무 많아서 충분히 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밀가루를 끊자마자 간지러움증의 반 이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밀가루나 의심이 되는 음식들을 끊었어도 여전히 간지러움증이 많이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내과 병원에 가셔서 알레르기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몸에 어떤 음식들이 자꾸만 간지러움증을 일으키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끊으시면 되겠죠? 근데 알레르기 검사까지도 받았는데 특별한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두 번째 원인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저는 지금 밀가루를 아예 끊어버렸고
아토피가 아예 나아버린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엄청나게 몰려버리거나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에는 자고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또 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상처가 조금씩 생겨 있습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 건강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면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도 아토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솔직히 살다 보면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도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아예 벗어나지는 못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배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서 자주자주 해소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운동장 뛰면서 유산소 운동할 때 그렇게도 좋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거의 매일 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노래나 또는 낮잠이나 샤워나 독서 등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 미세먼지.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밀가루랑 스트레스 이 두 가지만 관리를 해줘도 간지러움증의 90% 이상이 사라졌었습니다. 아토피가 회복이 되면서 삶의 질도 굉장히 높아졌었고요. 이렇게 아토피가 완전히 나아버리나 싶었는데 근데 진짜 이상하게 밀가루랑 스트레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상처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생각해보면 항상 미세먼지였습니다. 아토피에 영향을 끼치는 비율이 굉장히 적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원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세먼지도 아토피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토피가 아직 심하신 분들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토피의 원인, 정확하게 간지러움증을 일으키는 원인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음식, 스트레스, 미세먼지 이 3가지만 관리해줘도 간지러움증 충분히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지러움증을 잡고 나면 아토피가 낫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미 몸에 데미지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이고 상처도 한 번에 아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꾸준히 관리해 나가셔야 되고 앞으로 더 상처가 나지 않을 수 있게끔 물리적으로도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네, 다음 영상 때는 제가 아토피가 심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해나갔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